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누가 사용하냐면 하위 관리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보고서를 처리하고 조회 업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보통 이런 작업들은 첫 번째에서 봤던 거래 처리 시스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보고서나 조회 업무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거래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자,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업무 처리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자, TPS도 그렇고 이 운영 통제 시스템도 그렇고 그 하위 계층에서 쓰는 것들은 일상적인 어떤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형적, 형태가 정해져 있고 구조적, 틀이 딱 어떤 처리 절차가 딱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하기 용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조적이란 얘기 나왔는데요. 구조적, 정형적은 항상 맞물려서 같이 가요. 자,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걸 맞춘다면 정형적 혹은 비정형적 이렇게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자, 간단한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A를 처리하고 B를 처리하고 C를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구조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처리한다면 그거는 바로 비구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통제에서 쓰는 운영 통제 활동에서 쓰는 업무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루틴에 의해서 시스템을 딱 구현을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하는 경영 통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조직 내 각 부서 혹은 사업부 단위 수준에서 성과 측정과 통제, 그리고 부서원의 업무 수행 규칙의 결정 등 주로 누구를 위해서 중간 관리층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앞서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는 하위 관리층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특징은 주로 중간 관리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중간 관리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예산이나 계획이나 표준 등과 같은 자, 통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와 실제 운영 실적에 관한 데이터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밑에 있는 운영 통제 부분에 운영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요 위에 단계 중간관리층부터는 자, 내부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함께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이제 전략계획 시스템입니다. 자, 전략계획 시스템은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용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로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개를 다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위 우리가 거래 처리를 하고 운영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경영 통제를 하고 여기가 전략 계획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최고 경영층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들은 어떤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 시스템을 쓰더라도 보통 보면 이들의 업무를 처리할 때는 자기들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했던 운영 통제처럼 이렇게 정해진 루틴에 의해서 되면 시스템화하기가 쉽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데이터도 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부 데이터를 많이 쓴다면 위쪽으로 갈수록 외부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